자, 정유라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유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에 덴마크 경찰이 우리 경찰청에 정유라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올보르그 시에서 한 주택에서 긴급 체포했다는 사실을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경찰청이 그 전문을 입수했고요. 경찰의 언론 보도 자료를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정유라 긴급 체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2일 경찰청은 대한민국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은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현지 시각으로 2017년 1월 1일 검거하였다는 인터폴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덴마크 경찰에 따르면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덴마크의 올보르그 시의 한 주택에서 정유라를 포함한 4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는데 검거 당시 2015년생 어린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통보를 했고 현재 정유라의 정확한 신병 상태 등을 확인 중에 있고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은요. 특검팀이 관계기관 등에 정유라 소환 등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송 본부장, 손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어요. 네네. 지금 덴마크 현지의 관계자, 우리 사법당국 관계자를 급할 가능성이 지금 제일 커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유섬나 씨 그 사건 관련해서도 이제 현직 검사가 파견된 바가 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 그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현지에 가기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렇게 그 전화 등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특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국내 송환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법무부라든지 기타 관련된 여러 기관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네.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불법 체류로 체포됐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네. 또 송환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신속한 송환입니다. 네. 신속한 송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 본부장님. 최순실, 정유라의 엄마라는 사람 최순실에게는 정유라의 긴급 체포가 자신의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유라 씨가 독일 현지에서 변호사를 고용을 했었다 했을 때, 변호사 네. 선임을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거 시간 끌기다. 귀국하지 않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수사 기간 최장 100일인데 네.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오기 위해서 네. 시간 끌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재판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죠. 네. 아마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네. 이외의 장소 덴마크에서 체포가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가 그 감옥 청문회에서 네. 옥중 청문회에서 이 정유라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그 굉장히 애틋한 정을 많이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눈물도 보이고 했다는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최순실 씨의 그 방어벽을 네. 정유라 씨가 일단 국내로 송환이 되는 과정에서 네.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쳐왔던 방어벽을 네. 좀 허무는 데는 이 특검으로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아하. 예, 그렇게 봅니다. 우리 김한준 기자 전화 연결 되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박 교수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 정유라가 체포가 되면 들어와서 이제 정유라의 입에 모든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정유라의 입에서 과연 폭탄 발언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쏠릴 것 같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의도치 않은 발언. 의도치 아하. 않는 발언. 네. 뭔가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아마 독일에서도 상당 부분 교육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방금도 4명이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아기 빼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 다니면서 이런 것도 다 도와줍니다만은 법률적인 문제도 국내 이 법무팀하고 연결이 돼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질문대로만 국내에 들어오면 얘기를 할까요? 아하. 다른 얘기 하다 보면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 네. 그러나 예민한 부분은 아마 정유라도 네.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하.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한양 바가 아닌데요. 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아하. 그건 또 아닌데요. 그렇군요. 거의 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 중에 네. 본인도 알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다가 네. 의도하지 않게 네. 전층까지 나왔던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도 남아 네. 있는 거죠. 그 대목을 아마 지금 네. 최순실 이 대리 쪽에서는 상당히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겁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자, 여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정유라의 긴급 체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준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가 체포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정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경찰청은 덴마크 현지 경찰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올보르그 시의 주택에서 정 씨를 포함한 4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는 인터폴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와 함께 검거된 이들 중에는 2015년생 어린아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씨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경찰청은 정 씨 등의 현지 체포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통보했고 정확한 신병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정 씨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한 뒤 같은 달 27일에는 정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 수배 최고 단계로 인터폴 회원으로 가입된 세계 190개 국가의 공조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며 해당 국가에서 체포되면 혐의를 받는 국가로 압송됩니다.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네. 네. 잘 들었는데요. 지금 궁금한 게요. 앞서 저희가 저랑 패널 분들이 궁금했던 의견이 분분했던 게 뭐냐면 앞서 우리 경찰청이 언론 보도 자료를 이제 뿌린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올보르그 주택에서 정유라를 포함한 4명을 붙잡았다 그랬잖아요. 불법 처리 혐의로. 네. 근데 검거 당시 2015년생 어린아이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2015년생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4명인 거예요. 일당이 아니면 성인 4명이 따로 있고 별도로 어린아이가 한 명이 있는 거 이 부분 혹시 파악이 될까요? 취재가 됐습니까 혹시? 지금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해 봐야 되는데 현재 인터폴 전문에 따르면 네. 2015년생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4명이라고 하니까 정 씨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을 포함해서 성인 3명과 정 씨의 아들 이렇게 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애초 그럼 저희가 해석을 조금 일단은 달리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지금 김한준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그 부분도 더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정유라를 포함한 성인 4명이 있고 2015년생 어린아이는 별도로 1명 더 있어 총 5명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지금 덴마크 경찰이 이 정유라에 관련해서 압수물을 갖고 있다 이런 소식 추가로 들어온 거 없고 혹시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한 게 없습니까 혹시? 지금 저희 경찰청도 덴마크 경찰에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덴마크와 한국 사이의 시차가 네. 상당히 되는 시간 시차가 좀 있어서 네. 이제 바로바로 정보를 하는데 좀 약간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지금 경찰청도 계속해서 덴마크 경찰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잠시 뒤면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알려온 바로는 덴마크 현지 시각이 새벽 2시랍니다. 새벽 2시 13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지금 서로 긴밀한 공조, 지금 연락을 취하는 데는 시차가 많이 나니까 아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경찰청에서는요, 김한준 기자. 네. 지금 앞서 박영수 특검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하겠다 했는데 혹시 경찰청에서 현지 급파를 할 계획은 혹시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현지 급한 내용까지도 다각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잠시 뒤에 어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 얘기 들으면 서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에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근데 10시간 넘었습니다. 8시간 동안이면 충분히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청이 일단은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군요. 네,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김한준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우리 경찰청도 지금 급작스럽게 덴마크 경찰로부터 이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지금 상당한 논의를 하느라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덴마크하고 우리나라는 시차가 완전히 낮과 밤이 바뀌어 있는 상태라 그러네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 거로 보입니다. 물론 네. 지금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얼마 전부터 정유라의 망명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네. 불법 체류자도 망명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망명 재판, 아하. 이 사람이 정말로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거기서 이제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정치적 내지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정유라 측에서 그런 이유로 네.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 네. 이러면서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식으로 아하. 망명 신청을 한다면 네. 생각보다 아. 우리나라로의 송환이 좀 늦어질 아하. 위험성도 있습니다. 혹시 네네. 김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이제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네. 인터폴의 적색 수배자가 된 거거든요. 적색 수배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덴마크에서는요, 그게 수사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체포된 당사자의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대고 한다면 물론 그리고 정유라 측에서 아마 독일에서도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변호인도 선임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한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네. 시간을 끌자고 하면 아하. 무작정 이렇게 데리고 올 수는 네.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손 변호사님 이 네.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덴마크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잖아요. 네. 긴급 체포 과정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나 이런 것을 소지품을 다 압수할 수는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요. 정유라의 조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분석을 하면 그 통화 내역을 분석을 해보면 과연 그동안 한국의 누구와 통화를 주고받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그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덴마크 현지법이 적용되는 것이라서 네. 정확한 그런 그 법 규정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라고 한다면은 형사소송법 절차상에 영장에 의한 그 압수수색 말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규정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지 덴마크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고요. 네.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그 통화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른바 대포폰, 네. 사명 휴대전화를 썼기 때문인데 네. 과연 그 유럽에서도 그게 가능했겠느냐? 아하. 그 부분은 약간 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추후에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된다면은 어떤 내용의 통화를 누가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이제 그 불법 체류 혐의로 이제 그 체포된 상태에서 네. 바로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누가 통했는지를 밝혀낸다. 제가 볼 때는 시간적인 부분이나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송 본부장님 왜냐면요.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할 때 그 망명서를 극구 부인할 때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정유라와 직접 통화를 합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직접 정유라에게 전화를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락이 와야 이경재 된다고. 변호사가 네. 답을 못했어요. 자기가 건다는 말을 못해서 연락은 오는데 자기가 건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는 본인도 모르고 네. 그쪽에서 연락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쪽에 연락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연락이 오는 방식이 그러니까는 덴마크에서 오는 거, 독일에서 오는 거 일단 수신자 표시가 뭐 표시는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담당 변호사가 네. 본인이 정유라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네. 뭐 이 말을 했던 것은 거의 다 믿기지 않는 부분이었고. 네. 그런데 정유라 씨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다른 증거 인멸을 또 시도를 하기 전에. 네. 물론 뭐 덴마크 검찰의 이 신병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는 좀 네. 제한적이겠지만 네. 빨리 송환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네.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는 망명도 뭐 시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게 어떻게 외국에서 단순하게 보면은 정치적 사건 비슷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걸려 있고 네. 탄핵이 돼 있고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청와대 참모들도 걸려 있고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이 지금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네. 덴마크 같은 데서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다 염두에 두고 조기 네. 송환 그 절차를 밟아야죠. 이거를- 이거를 돕기 네, 말씀하세요. 네. 이 정치적 사건을 얘기를 할 때는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인 이념 뭐 이 문제가 많아요. 네. 말 그대로 정치적 문제.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부정부패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기서 만약에 망명을 신청한다? 그 문제는 저는 전혀 아무리 모르는 덴마크라고 하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한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희대의 코미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부정부패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네. 아니 그거를 이제 덴마크 악용을 재판부에서 한다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야 우리 예상으로는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네. 다만 체포된 불법 체류자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을 때는 그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강제 네. 송환하는 것보다는 유럽의 특성상 네네. 그 망명 재판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네.
대포폰 말씀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유럽에는 사실은 신분 확인이 필요 없는 선불폰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선불폰을 구입해서 쓰다가 충전해서 쓰다가 다시 다른 선불폰을 구입해서 쓰면 사실은 통화 내역 조회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앞서 박 교수님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의 정서를 대변해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김 의원님과 송 본부장님은 그래도 덴마크 사법당국에서는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 뭐 세 분이 누가 틀렸다 그렇게 볼 수가 없고 그냥 의견을 이렇게 전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근데 제가 손 변호사님 제가 네네. 계속해서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왜 이경재 변호사가 직접 정유라한테 전화도 못 거는 사람이 정유라가 어디에 있다는 등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걸 왜 여쭤보냐면 박영수 특검팀에서 정유라의 아버지인 정윤혜 씨를 출국 금지했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경재 변호사도 정유라한테는 전화를 못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도 정유라한테 전화 걸려오죠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뭔가 정유라에게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전화를 거는 사람은 정윤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여쭤봅니다. 계속 재차.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떤 형식으로 지금 현재 연락을 취하고 있고 어떤 그런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 정보를 주고받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정유라 씨가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가슴을 넘었는데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하거나 도피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그런 그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인데 하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와 이제 서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면 네. 그 부분이 추적에 있어가지고 또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소화하거나 아니면은 사실상 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만약 했다고 한다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타 정윤혜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다 그 가능성을 남겨두고 조사를 해봐야될 네. 것이고요. 또 하나 좀 전에 논의하신 그런 그 난민 신청 관련해서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국의 그 불법 체류자가 이제 그 본국 송환을 앞두면은 기본적으로 다 난민 신청을 합니다. 안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난민 신청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계속 그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고 이렇게 네. 강제 송환을 이제 좀 미루는 효과는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덴마크 관련해서도 최근에 유럽 국가 중에서도 난민 네. 신청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거든요. 네. 이미 그 현지 정치적인 그런 성향도 볼 때도 극우 정당이 좀 득세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설령 신청한다 하더라도 네네.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라는 사람요. 정치적 변호사네요, 이제 보니까요. 지금 이경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를 저희가 제작진이 바로 갖고 왔습니다, 저한테. 연합뉴스 인터뷰입니다. 출처 밝혀드릴게요. 연합뉴스 인터뷰입니다. 9시 55분 발로 뜬 기사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정유라가 입국하면 특검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거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애초에 정유라가 어디 있는지 미리 특검팀에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제 체포되니까 그동안은 너희들 찾아봐라. 정유라 어디 있는지. 나는 말 안 할 테니까 이러다가 이제 잡히니까 특검 조사에 협력하겠다고요? 저는 지금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의 사회학자로서의 이경재 변호사가 하는 언행은 상당 부분 지금 물타기와 또는 여론을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정유라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화 통화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충분히 통화를 하고 있을 것이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연락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망명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애둘러 그거를 진화하느라고 무리수를 둔 것 같고 방금도 입국하면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입국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입국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입국하면은 검토하겠다.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입국하면은 수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입국 안 하면은 저는 오히려 입국하면이 더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뭔가 밑에 내포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김 의원님, 네. 혹시 국민 우롱죄 이런 거 없어요? 이경재 변호사한테 국민 우롱죄 같은 거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우선은 이경재 변호사의 지금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망명 신청은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네네. 진짜
자진 귀국하라고 자기가 조언을 했다는 취지로 언론과 인터뷰한 거로 봐서는 네. 망명 신청은 안 하고 기왕에 체포가 된 마당에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취지로 네. 일응은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망명 신청을 덴마크 현지에서 한다면 그건 일종의 뭐 뒤통수 치는 게 그러니까요. 되겠죠. 국민 예. 우롱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이경재 변호사 인터뷰 내용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송 본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잘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정유라가 귀국하면 특별검사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 정유라에게 자진해서 국내에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고 조언해 왔다. 사태의 엄중함 때문에 정유라가 겁을 먹고 그랬던 것 같다. 그랬던 것인데 여기서 그랬던 것은 귀국을 주저했던 것인데 국내에 오면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다. 정유라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밝힐 것은 밝히겠다. 송 본부장님, 지금 끝까지 지금 국민에 대해서 지금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취임한 변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정윤회 리스트 파문 때 정윤회 씨를 변호했던 그랬어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윤회 씨와 정유라 씨가 서로 연락을 했을 거다, 그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뭐 부녀사인데 네. 아무리 어머니와 이혼했지만 부녀사인데 충분히 그 연락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 상황을 양쪽에 그 변호인을 했던 이경재 변호사가 몰랐을 리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저런 물타기를 하는 것인데 이 상황을,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종윤회 리스트부터 네. 최순실 씨 사태, 그다음 정유라 씨 문제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경재 변호사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그 상황을 파악을 하면은 네. 이것은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그 용도로 써야지. 이것을 계속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식으로 변호인이 하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뭐 결코 바람직스러지 않은 일이죠. 이경재 변호사라는 사람이 많이 배우긴 배웠나 봐요.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정유라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밝힐 것은 밝히겠다. 그 말은 철통 방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지금. 그보다도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반대하는 게 아하. 좀 당연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사실을 힘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방어할 것은 방어한다. 네. 그 저도 저런 말 하겠습니다. 정유라 도피 도움 준 적 없대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네. 이경재 변호사가 연락이 최근에는 안 됐다 그러는데 네. 누군가가 국내에서 정유라와 연락을 하면서 지금은 독일이 위험하니까 네. 독일의 기자들도 많잖아요. 네. 제 상각으로 도피하라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번에 덴마크가 경찰에서 체포가 안 됐으면 또 다른 나라로 갔을 수도 아하. 있어요. 네. 누군가가 돕고 있고 그 네. 돕는 것은 국내하고 연락을 네. 통해서 아하. 돕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대목이죠. 네.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는 이제 네. 사건이 어차피 체포가 됐으니까 마치 큰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것처럼 국내에 특검에 오면은 네. 돌고는 돕고 네. 방어할 것은 방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네. 저는 별로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정유라 찾으려고 독일 갔지만 허탕치고 돌아온 밤인 지난달 13일 무렵 유럽연합 특수경찰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다. 정유라 찾았다고. 다음 날 14일 밤 특검을 만나 정보를 넘겼고 정유라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글쎄요. 일단 안민석 의원은 자기가 일단 역할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올리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건 논의를 치고요. 앞서 그 속보 좀 보여주세요. 김 의원님께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법무부가 나서네요. 지금 저게 맞는 절차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사법공조 절차는 이제 저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는 국제형사과라는 아하. 그 부서를 두고 있고요. 사실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네. 국제형사과를 통해서 사실은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서울에 있는 덴마크 대사관을 통해서 네. 덴마크에 연락을 해야 되고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거치는 절차가 거쳐야 되는 기관이 아무래도 외국과의 관계다 보니까 네.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런 국제적인 사법공조는 절차상으로 네.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알겠습니다. 좀 단점이